오늘 우리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방주 타셨어요? 아니면 박스 타셨어요? 보트 타셨어요? 네,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박스 얘기했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박스입니다. 우리 박스 탄 저희들은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뭐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어때야 된다? 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만 들면 돼요. 예전에 우리 창조과학 탐사 그랜드 캐년 투어에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냥 창조과학 선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편만 드냐고. 여러분 하나님 편만 들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지구의 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는데, 사실 이제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우리 나누는 내용 중에 이제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안 어려운데 용어들이 생소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내일 모레도 계속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꼭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사실 뭐 안에 제가 설명만 드리면 금방 아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묘지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죠? 죽은 자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과거를 알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자,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증인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그 현장에 어때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어때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자, 이분들 과거에 아무리 살았어도 죽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 현장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자, 거기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때 그게 노란색이었는지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소용없어요. 그죠?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살아있고 어때야 돼요?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 뭐냐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살아있고 확실히 봤는데 대답은 여러분 자기한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거사가 안 풀리잖아요. 왜? 서로 자기 편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증인 될 수 없어요. 바른 증인이.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전지한 분이죠? 확실하게 봤죠? 그분은 여러분 거짓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책이 바로 뭐예요?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자 아니면 과거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과거를 혼자 깨달아 알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린 여러분 그 분명하신 증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분 만난 분 외에는 바로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탐정 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혼자 깨달을 것 같지만 너 안 그래요. 전지한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컴퓨터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수학 공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뭐예요? 거기 계셨던 그분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제까지 왔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범죄해가지고 그분이 좋은 분이고 전능한 분이니까 범죄에서 갈선물 광옥히 안 하고 우리 계속 나누고 있던 뭐예요? 홍수 심판 때문에 다 쓸어버렸는데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눴죠? 방주 얘기.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또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예. 자, 잊어버릴 때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누군지를 확증한 거예요. 과거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거예요. 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떻게 됐다?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은 사람마다 이 과거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과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조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알고 처음 좋았던 그 좋은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내용,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자가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과학을 합니다. 과학을 하는데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굴까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기도 바빠. 네. 그 다음에 학과 교수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이겠죠. 여러분, 과학자도 편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과학자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과학에 대해서 우리보다 어떻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볼 때는 그 편견으로 보는데, 그 편견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좀 어려운 말로 같이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자, 우리 패러다임은 요즘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이 과학자가 갖고 있는 뭐냐 하면 편견,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볼 때 누구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패러다임 하에서 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만약에 저랑 같이 노아홍수 세미나를 안 들었으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도 그랜드 캐년 그랬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깎이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흙과 물로 만들어진 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창 밖을 쳐다본다 그러면 여러분, 창문이 밖을 보는 게 아니죠.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은 창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데, 그 편견을 바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 그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화석을 보면 시대가 궁금했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뭐예요? 이 화석이 매몰됐던 위치로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엄청난 양 흙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석탄층이 있는데 석탄층을 보면서 예전에 이거 시간으로 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안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석탄의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랬죠? 나무 껍질이라 그랬죠? 지금의 석탄의 양으로 보건데 나무 껍질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때. 그죠? 이걸 다 흙들이 다 덮어야 되죠? 썩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다 덮으려면 흙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 그죠? 나무들이 물 위에 다 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떠 있으려면 그 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 여러분, 이거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노아홍수가 났다. 오늘 만약에 지금.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의 석탄 못 만들어요. 자, 왜 못 만들까요? 나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창조과학자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의 매장량 가지고 노아홍수 때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를 역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보다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되냐? 약 100배는 많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지금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막이 아니어서 잘 모르죠? 네. 또 3분의 1은 동토예요. 추워서 못 살아요. 자, 근데 이 더운 사막하고 추운 동토는 다 언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노아홍수 이후에 추하더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석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고,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신 이후에 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화석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질세표 순서대로 발견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여러분. 중간 단계 있나요, 없나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간단한 걸 밑에다, 복잡한 걸 위에다. 자, 이걸 언제 만들었냐 하면,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872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872년.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이걸 만들었을 때, 이때는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이미 수천만 년, 수억 년을 넣어버린 거 아세요? 여러분, 나이를 측정해가지고 오래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책에다 모아놓은 다음에 당연히 어때요? 진화 속도가 느리니까 지구가 오래됐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측정 없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뭐가 생겼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 편견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화석이 어제 나눈 것처럼 1년 전에 일어난 노아홍수 심판 사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화석은 여러분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발견된다니까요. 저 여기서 끄떡끄떡 안 하면 진짜 진도 안 나갑니다. 알겠죠? 이거 없어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냐 하면 교회에서 긴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 창조와 멸종과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다 사람 창조했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상상하게 된 게 다 뭐냐 하면 이 지질세표가 나온 다음에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닐까? 라는 생각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버려야 돼.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화석은 멸종이에요. 이건 여러분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뭐죠? 예? 탄소 연대 좀 학생들 벌써 알잖아요. 탄소 막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청법이라고 그래요. 뭐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진짜 어렵게 보이죠? 자, 이제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강의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다 학교에서 배울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해를 다 하게 돼요. 못하는 사람 없어. 너무 쉽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거 강의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연대정을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탄소입니다. 자, 탄소를 우리가 영어로 C자를 붙이는 거 알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머리 지금 아파지려는 사람 있는 거. 탄소를 뭐라고 표시한다? C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탄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탄소는 따라하겠습니다. 탄소 12. 일반적인 탄소 12. 안정해요. 안정해가지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 안정하니까. 자, 근데 이제 연대 측정에 사용하는 탄소 14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탄소 14. 자, 이건 불안정해. 자, 불안정해가지고 어떡하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질소가스로 변해서 날아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니까 손 위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 가스로 날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탄소 14는 불안정해가지고 뭐로 날아간다? 질소는 가스잖아요. 그죠? 가스로 날아가요 하는 거예요. 원리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지금 우리 탄소 14하고 12가 떠다녀요. 안정한 탄소 12, 일반적인 탄소 12하고 불안정한 뭐라고요? 자, 이제 절 따라야 돼요. 뭐라고요? 불안정한 탄소 14 아시겠죠? 근데 공기 중에 얼마냐면 그 비율이 불안정한 탄소 14하고 안정한 탄소 12의 비율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대 1조. 자, 그러니까 안정한 탄소 12가 훨씬 많은 거죠? 1조라는 게 얼마나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탄소 14는 너무 조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기 중에 지금 이 안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끄떡끄떡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렇다는데 어떡해. 1대 1조인데 어떻게 그걸.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공기 중에 몇 대 몇이라고요? 예, 이제 노란색은 탄소 12, 이제 좀 짙은 갈색은 탄소 14인데 1대 1조로 떠다녀요. 자, 근데 이들이 식물들이 광합성과 호흡을 하면서 1대 1조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또 누가 먹어요? 소도 먹죠. 우리도 먹죠. 시금치 먹잖아요. 자, 근데 탄소 14하고 12하고 골라서 먹으신 분? 골라서 안 먹죠? 그러니까 1대 1조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변을 보잖아. 그죠? 변 볼 때 혹시 골라서 싸신 분? 없죠? 그러니까 1대 1조로 싸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공기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소나 돼지나 에브리바디 몇 대 몇이다? 1대 1조라는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들락날락 하니까. 자,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소가 죽은 거야. 자, 지금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죠. 들락날락 안 하죠. 그러니까 탄소 12는 안정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지만 저렇게 진한 갈색,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점점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죽자마자 할 때는 몇 대 몇이다? 1대 1조지만 탄소 14가 점점 날아가니까 탄소 14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죽은 지 오래된 거는 탄소 14양이 적을 거고, 그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건 탄소 14양이 많게, 이게 탄소 측정 원리예요. Very easy. 너무 쉽죠? 자, 이걸 가지고 나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몇 대 몇이라고요? 처음 값이? 자, 1대 1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탄소 14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은 뭐가 궁금했냐 하면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속도가 궁금했겠죠. 자, 어떻게 날아가냐 하면, 자, 또 이제 그래프 보면 또 복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원리는 간단해요.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게 5,730년이 지나면 처음 양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대 2조, 2조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되셨어요? 얼마가 지나면? 5,730년이 지나면. 되셨나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또 5,730년이 지나면 또 반이 날아가죠? 4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5,730년이 지나면 뭐예요? 또 반이 날아가죠? 그래서 얼마? 8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래프가 쫙 그려졌잖아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동식물에 지금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탄소 14와 12의 양을. 자, 그걸 알면은 여기 탄소 14양 보이죠? 보이세요? 자, 이게 워낙 좀 화면이 세가지고 레이저 포인트가 안 먹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거를 그래프에다가 대입만 하면 뭐가 나와요? 죽은 지 얼마 오래됐는지 연대가 딱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탄소 14 연대 측정법이에요.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해도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몇 대 몇이다? 1대 1조겠죠. 탄소 14가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양이 얼마예요? 너무나 조금이죠. 자, 조금이기 때문에 5만 년이 지나면 탄소 14가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5만 년보다 더 오래된 유기물이란 건 동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식물 속에는 탄소 14가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탄소 14 양을 우리가 측정해야지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5만 년보다 오래된 건 그럼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제가 이제부터 첫째 날부터 어제도 계속 화석은 나이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과학자들 측정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측정 안 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년도보다 오래된 건 측정 안 하기 때문에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인류의 진화계 도표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 닮은 거 위에 놓고 들 닮은 거 밑에다 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다가 이름을, 자, 여기다가 숫자를 써졌죠? 400만 년 전, 300만 년 전, 200만 년, 100만 년 전, 10만 년 써 있죠? 저보 뭐보다 오래된 거예요? 5만 년보다 오래된 거죠.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과학자들이 탄소 외에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5만 년보다 오래됐는데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측정하지 않고 써놓은 거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측정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두개골들을 모아다가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오래됐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 아세요? 측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렇게 발견되는데 있다 없다? 없어요. 두개골들은 정말 드물게. 그것도 나중에는 다 사람이면 사람, 원숭이면 원숭이 결론이 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진화선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구석기, 신석기 얘기 들었죠? 그죠? 자, 구석기음을, 신석기음을 나이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측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자, 근데 구석기는 얼마라고 하냐? 25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래요. 그 잘 보세요. 250만 년 전. 오케이? 그 신석기는 언제? 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구석기는 무슨 석기예요? 깬석기죠. 된석기? 요즘 용어가 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뭐예요? 간석기, 마제석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진화론인 거 아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50만 년 동안 사람들이 돌을 깨기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1000년도 길죠? 만년도 길죠? 250만 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깨기만 하고. 그리고 만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진화론 시대라고 그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나이 측정해 본 적 없어요. 이건 고고학자들이 다 알아요. 아무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보다 더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측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룡의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룡은 뭐라 그래요? 1억 년에서 6,500만 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5만 년보다 어때요? 훨씬 오래됐죠? 자, 그러므로 나이를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데도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과학책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과학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과학 교과서에 그려있는 그림, 가장 대표적인 그림, 이 그림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그림이 있으면 우리 진리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온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몰시킨 그 증거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의 나이를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다시,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오래됐으니까? 5만 년보다 오래됐으니까? 측정도 안 해보고 오래된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왜 측정하지 않을까요? 예? 예. 오래됐다는 편견이 있으니까 측정하지 않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패러다임. 과학자들 편견이 있다고 그랬죠? 편견 때문에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측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측정. 왜 못 해보면 되지. 맞습니까? 자, 먼저 우리 이 사람 논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데렉 에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떤 누구도 화석은 날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측정 왜 안 한다 그랬죠? 오래됐다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난 그런 편견 없어. 그냥 측정해 볼 거야.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해? 하면 되지. 자, 했을 때 여러분, 탄소 14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뭐보다는 젊은 걸까요? 좋아. 이제 대화되고 있어요, 저랑. 5만 년보다 오래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석의 나이를 오래됐다고 하는 화석들을 측정할 때 여러분, 단 한 건도, 여태까지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탄소 14가 없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거 아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화석을 측정하든지 언제나 뭐가 나오냐면 탄소 14가 검출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잔 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지질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무슨 얘기 아시겠죠?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발견된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끄덕끄덕거리는 우리 사람들은 하여간 지금 지질학으로 전공 바꿔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깊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탄소 14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성캠브리아역이 대리양과 흑연에서,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수억에서 수천만 년 됐다고 하는 중생대 공룡뼈까지 모든 샘플들은 뭐를 갖고 있다? 탄소 14.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을 하면 모든 샘플들이 다 수천 년으로 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화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우리 노아홍수 때 만들어졌잖아요. 노아홍수는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면 약 4,500년 전경이거든요. 오히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탄소 연대적법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내리냐 하면은 화석은 날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몇 대 몇이라고요? 자, 1대 1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석탄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론적으로 2억 5천만 년 전 됐다고 하는 석탄을 측정했습니다. 석탄은 여러분 나무니까 탄소 덩어리죠. 자, 2억 5천만 년 됐으면 탄소 14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다 날아갔으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탄소 14가 충분히 있었어요.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왜? 탄소 14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다 날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무 화석인데 진화론적으로 1억 8,900만 년 됐다고 하는 나무 화석인데 여기 탄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충분히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연대를 측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측정하지 않고 1억 8,900만 년 됐다고 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에 관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탄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5천 년이면 어느 때하고 비슷한가요? 오히려 노아홍수가 맞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죠? 자, 다이아몬드는 무슨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도 이제 탄소 14가 질소 14로 날아갔겠죠. 우리 파란색으로. 자, 근데 다이아몬드는 워낙 컴팩트하기 때문에 안에 물 분자도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오염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자,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13개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이때 이 연구할 때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들었어요. 다이아몬드 13개. 근데 그들이 10억에서 30억 년 됐다고 하는 지층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받아온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럼 그 안에는 탄소 14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13개 샘플 모두가 다 탄소 14가 있었어요.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하니까 오늘날에 0.09%였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6천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질세표에서 벗어나셨어요?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노아홍수 심판 사건하고 빨리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돌에 박혀있던 다이아몬드인지 아세요? 네. 우리 어제 노아홍수 얘기할 때 창조 때 땅하고 심판 때 땅 기억나세요? 네, 창조 때 땅에 박혀있던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소 14 연대정법의 연대정이 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에는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탄소 14가 있다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봐도 여태까지 추세로 오래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얘기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잔 모리스라는 여기 지질학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그 전국 그 고고학 학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 중에 탄소 연대를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거 이제 고고학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 회장님한테. 자, 근데 그 학회에서 연구 작업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유문의 나이를 탄소 측정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뭐밖에 없으니까 탄소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고고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탄소는 왜?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고고학은. 그런데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볼까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학술대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전국 고고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사람이 직접 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탄소 측정법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고고학자들 중에 다 웃기만 했지 반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제가 탄소 14 첫 번째 화석에 날 측정하지 못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안에 가정이 많기 때문에 고고학자들 안에서도 오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냥 그밖에 없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지 신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어요? 자, 일단 탄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웃음은 뭔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알겠죠? 이해한다고 알아요, 저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정하는 방법은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더 아파지죠? 설명 안 할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저기 루비디움, 스트론튬, 우라늄, 납, 칼륨, 아르곤, 맨 밑에 있는 게 칼륨 아르곤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 가지는 뭐만 측정하냐 하면 용암만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뭐만요? 용암만. 근데 오늘날에는 이 루비디움하고 우라늄 위에 두 개는 사용하지 않아요. 워낙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자, 오늘날에 뭐밖에 안 남았냐면 칼륨 아르곤 연대청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리는 아까 탄소랑 똑같아요. 탄소는 뭐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질소가스 날아간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칼륨은 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르곤가스 날아간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이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언제 용암이 나왔는지 그 나이를 아는 돌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 아는 돌들을 이 방법으로 추정했을 때 그 나이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어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모르는 돌의 나이도 이 방법으로 추정한 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아는 거를 측정했을 때 단 한 건도 맞춘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어느 정도냐? 근처에 간 적도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이거 원래 제 전공이니까. 제가 전공이 지질학 가운데서도 화산이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 전라남도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도 여기서 무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 지역이 어디였냐면 전라북도 순창이었어요. 순창에는 화산암이었는데 순창을 가려면 항상 광주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갔었어요. 제가 거기를 거의 한 2달을 산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 바로 이 얘기예요. 자, 볼까요? 자, 우리 검증을 해보자 이거. 여기 나온 것처럼 자, 200년이 안 된 용암 노블로톤이라는 용암이 있는데, 자, 이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측정을 하면 200년 나와야 되겠죠. 근데 1200에서 2100만 년이 나온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킴벌라이트 암석 중에 두 광물인데, 자, 이거는 최근에 화산 폭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 나이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거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는 6,800만 년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1억 4,200만 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연대를 맞추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연대를 측정할 때마다 연대가 다르게 나오는 거 아세요? 같이 안 나와요. 자, 우리 200년 전에 폭발했던 하와이 카우플로 화산인데 얼마가 나왔냐면 10에서 24억 년이 나온 겁니다. 200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검증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여러분 수없이 들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아마 얼마 있다 그 책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쓴 책 중에 노아홍스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으면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거 읽어서 보시면 거기 이제 참고 문헌까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현무암 써 있죠. 이게 다 용암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있죠. 200년, 2100년, 29년, 85년 아시겠죠? 이게 진짜 나이예요. 진짜 화산 폭발한 나이,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근데 바로 오른쪽이 뭐냐면 칼륨 아르곤법으로 측정한 거예요. 서로 맞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200년이 160만 년, 뒤에 만자가 다 붙었잖아요. 2100년이 2500만 년, 29년이 3500만 년, 85년이 1100만 년, 950년이 2700만 년. 안 맞아요. 네. 우리가 검증을 하면 안 맞아요. 자, 이런 것도 수없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예들은.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노아홍수 우리 얘기할 때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미국에서 세인트 헬렌산. 언제 터졌냐 하면 1980년에 터졌습니다. 1980년 정확하게 날짜도 언제냐면 1980년 5월 18일입니다. 많이 듣던 날짜죠. 광주항쟁 바로 그날입니다. 똑같이 터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워낙 난리통이어가지고 이 뉴스가 크게 안 났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화산 폭발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6년 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용암을 샘플을 다 땄어요. 따가지고 테크니션들한테 보냈어요. 나이 측정해달라고. 자, 그럼 6년 후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6년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맞춘 게 단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35만 년, 34만 년, 90만 년, 170만 년, 280만 년. 맞추지도 못했고 여러분 측정한 것마다 다르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측정했을 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측정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자, 우리가 모르는 걸 측정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추세를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걸 측정하면 나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요? 오래되게 나올 것 같죠? 본인이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측정하니까 오래되게 나온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고. 아세요? 역시 뭐예요? 자기의 어느 안에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선택적으로 뽑는 겁니다. 우리 자, 이런 논문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륨 아르곤 연대점은 뭐라고요? 너무 높거나.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쓴 논문이 아니라, 자, 제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 나이를 정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 논문을 이제 용암을 쓰는데 순창 지역에 용암이 이렇게 쫙 흐른 게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여요. 저한테만 보이는데 거기 순창에 가면 강천사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주립공원. 거기에 제 논문 지역이었어요. 용암이 쫙 흐르고 또 이렇게 흐르는데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뭐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죠. 연구비로 해서 그 테크니션들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샘플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보내셨겠죠.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러분 쫙 흐르고 위에 흘렀으면 밑에 게 위에 거보다 먼저 흐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위에 게도 오래되게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니 그런 거야. 어떻게 위에 게도 오래되게 나왔다? 다시 보내. 그래서 다시 또 샘플 해가지고 다 준비, 프리퍼레이션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이 진짜 얘기예요. 또 보냈는데 또 위에 게 오래되게 측정된 거예요. 교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재만아, 너 샘플 제대로 땄냐? 너 이거 할 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때 저도 전부 제 탓만 했어요, 제 탓만.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아닐까? 예. 네. 그래서 다시 또 샘플을 또 정비해가 또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보냈을 때 밑에 게 오래되게 나왔어요. 측정 3번 했죠? 제 논문에 셋 중에 뭐를 실었을까요? 세 번째 거. 측정은 다 했는데 고르는 건 누구 마음대로? 제 패러다임에 맞는 것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공이 지질학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를 더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저는 창조과학을 만났어요. 네. 여러분, 저는 창조과학을 만나고 진화론적 지질학을 3년 반을 더 공부했습니다.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저는 교수님들은 진화론자죠. 제가 궁금한 거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요, 창조과학하고. 궁금한 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때 여러분, 교수님들이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을 사역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 사역할 때 누구 만나면 가장 반가운지 아세요? 진화론자 만나면 안타깝죠. 반갑다기보다. 저는 누구 만나면 가장 반갑냐면 지질학 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만약에 지질학 전공자가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제 강의를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희 창조과학 탐사에 내가 지질학 전공자입니다 라고 오셔가지고 안 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노하우스 콘서트라는 책 구입해가지고 볼 때 거기 지질학자가 3분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저희 창조과학 탐사 오셔가지고 변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한국의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부담을 가졌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셨어요. 예, 절 정말 자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 자, 근데 제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오히려 저희 교수님을 공격해야 되는 자리를 바뀌었잖아요. 그죠? 진화로 틀렸다고.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만 언제나 교수님한테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서로 얘기 안 해. 이거 얘기했다가 뭐 사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 학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저희 교수님이, 따님이 LA 사시기 때문에 매년 오세요. 자, 그럼 또 교수님한테 전화해요. 교수님도 오시면 전화해야 제 전화 나왔다. 그럼 저는 또 이제 교수님 모시고 1박 2일 또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서도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알리고 싶죠. 교수님한테 하루는 그랬습니다. 6년 전입니다. 교수님, 우리 창조과학 탐사 한번 오시겠어요? 가보자.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히 바뀌셨죠?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투어 끝나고 미국의 맥도날드에서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사모님 앉혀놓고 제가 40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데이터는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나 우리나 지층을 보는 건 똑같아. 근데 그들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우리 뭐로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그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데이터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 노하우스 콘서트 때 맨 마지막 교종을 누가 해주셨는지 아세요? 거기 감사의 글 나옵니다.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맨 마지막 거기 교종하면서 딱 보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도 많이 배웠다. 네. 여러분, 패러다임은 그런 겁니다. 근데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 지질학 학자들이 와가지고 언제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저탕류 얘기했을 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중간 단계 화석 없다고 얘기했을 때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노, 아니에요. 성경 얘기할 때 바뀐 거 아세요? 창조 때 땅, 신발 때 땅 보셨죠? 어제? 거기서 다 손들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우리한테는 어떠냐? 가장 쉬워요. 여태까지 다 깨달아 하려는 것만 배우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거기 증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감격이에요. 네. 자, 우리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연대들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면 연택정 데이터들은 깨끗이 버려진다 그랬어요. 왜? 안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본인들이 정해놨죠. 이미 정해놓은 거하고 안 맞아요. 정해놓은 거하고도 파일이 사라진다. 언제까지 측정할 것 같으세요? 지시세표에 연대 써있죠? 그 연대하고 맞을 때까지 측정하는 거 아세요? 감히 여러분 그 연대하고 안 맞는 걸 논문에 낼 수가 없어요. 왜? 논문 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 네. 만약에 그 논문이 채택되려면 지시세표가 왜 틀렸는지를 다 얘기하고 나서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학자들도 뭐가 있다? 편견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 대한 역사과학은 그런 거예요. 자, 이 위필드라는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네이처지 최고의 논문제 얘기한 거예요. 지난 10년간 여러 연대측정 기법들과 실험실의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함이 명백해졌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연대측정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책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자, 왜 쓰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패러다임.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건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보편화되잖아요. 자, 보편화되면 다시 회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보편화된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패러다임 안에 연구된 것들이 채택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한계.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전공자가 한마디 팍 얘기해가지고 비전공자한테 쫙 퍼진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전공자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전공자가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제일 나중에 바뀌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만든 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보편하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채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얘기했죠. 희조세.
벌써 다 끝났죠? 한 마리 새로. 근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뺐다가도 어떻겠어요? 다시 넣었잖아요. 그 패러다임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미 다 끝났죠? 조작했다 그랬죠? 후추나봐. 아직까지 있잖아요. 뭐 때문에? 패러다임. 여러분, 이거 100년 동안 있었어요. 거짓말이란 거 진화론 자도 다 알죠? 아직까지 있어요. 네. 미국에서 이거 빠지는데 여러분 60년 걸렸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한번 퍼진 패러다임 어떻게 되기 어렵다? 회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연주의.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700년도, 1800년도에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설명하는데 뭐만 가지고 하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심지어 누구까지? 나까지. 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일 닮은 게 누구예요? 원숭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을 때 뭐만 가지고 설명하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죠? 먼저? 보이지 않는 누구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우리 위에 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과연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냐? 사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측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태까지 시도한 게 여러분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근데 여러분, 수백 개 거의 대부분은 지구가 오래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 아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패러다임 때문에 이 지질세표가 교과서에 들어간 이상 젊은 게 나오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구는 젊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헬륨이라는 거 있죠. H가 헬륨이죠. 헬륨이 여러분 땅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에서 붕괴돼가지고 계속 헬륨 가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45억 년 됐다면 땅에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헬륨이 계속 나왔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라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 헬륨이 빠져나오는 속도를 계산하면 여러분 45억 년이 얼마나 긴 건 줄 아세요? 46억 년. 여러분, 1000년도 긴데. 만 년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살아봤어요? 1억 년이 얼마나 긴데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면 대기는 뭐로 가득 차야 되냐면 헬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헬륨 기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남아있는 양으로 우리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죠. 웰빙쿡 박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지구는 10,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헬륨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헬륨에 나오는 양을 보더라도. 네. 자, 우리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우리 왼쪽에 태양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다음 오른쪽에 동그란 거 있죠? 그게 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우리 1초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에게서부터 빛이 오잖아요. 근데 빛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방사능 있죠? X선, 감마선까지 다 와요. 근데 그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자기장인데 이 지구의 자기장을 과학자들이 계속 측정해 봤어요. 측정해 봤더니 그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메뉴에 있는 것처럼 1835년에 8.558, 그 밑에 8.488, 8.363 이래가지고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시겠죠? 자, 지구장이 점점 감소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걸 거꾸로 올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올려보면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는 셌었겠죠? 세면 여러분, 여기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바네스 교수님이라고 엘파소 대학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만년만 돼도 자기장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 너무 세면 어떻게 되냐? 이게 태양과 같은 자기별이 돼가지고 뜨거워서 아무도 못 살아요.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만년 넘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오래됐다라고 한 지층을 아무리 조사해도 지구의 자기장이 오래됐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해성입니다. 헨리 해성. 자, 해성 뭔지 아시죠? 태양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태양 멀어졌다. 자, 근데 해성들은 뭐를 계속 보여줘요? 뒤에 꼬리를 보여주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네, 이 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꼬리를 보여주냐면 태양 가까이 가면 태양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열 때문에 해성이 깨져서 날아가요. 날아가는 게 뭐로 보일까요? 반사돼가지고 꼬리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성이 태양 쪽으로 들어갈 때보다 어떻게? 나올 때 어떨까요? 나올 때 그 크기가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걸, 어느 정도 작아지는 걸 과학자들이 계속 측정해 왔는데, 자,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점점 커졌겠죠. 그러니까 빙글빙글 계속 거꾸로 돌리다가 약 15,000년 전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러분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건 다 무거운 걸 중심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질량이 똑같은 거, 이 무게가 똑같은 거를 무중력 상태에다 올려놓으면 가만 놔두면 척척척 붙겠죠. 중력 때문에. 그죠? 근데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돌려야 돼요. 돌려면 원심력 때문에 돌아가는데 만약에 질량이 똑같은 걸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돌아요. 중심이 가운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행성들이. 왜냐하면 태양이 어떠니까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태양도 조금은 돌아요. 얼만큼? 행성들의 무게만큼.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성이 점점 커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디 중심을 돌았어요? 태양 중심을 돌았는데 이제 해성이 너무 커지면 뭐 중심으로 돌아야 돼? 자, 이제 이 공전 중심이 말이에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자, 이분도 뭐라 하냐면 15,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우주가 젊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러셀 험프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과학상을 아주 많이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대성 이론? 아직 뭔지 몰라다가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의. 자, 상대성 이론을 지금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스알라모스 국립 최고 연구소죠. 국립과학 연구소에 있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이 수백 개의 과정을 평가했다 그러는데 이건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한 겁니다. 여태까지 보고된 걸. 그랬더니 이들 중에 단지 10여 개만이 수십억 년 됐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훨씬 젊은 연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젊은 연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패러다임.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자, 이제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몇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정말? 네. 여러분 지질세표 벗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정말 노아홍수 믿으세요? 네. 여러분 방사성 동위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바로 성경의 족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과학자가 초창기에 냈던 데이터들은 10,000년 이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나온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7,000년 이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그대로 연결하면 어느 정도 되죠? 6,000년보다는 깁니다. 네. 근데 7,000년보다는 짧아요. 아무리 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믿어도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7,000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네?
7,000년 정말 긴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의 몇십억 년이 7,000년을 너무 짧게 본 거예요. 7,000년 정말 긴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이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지금 이제 1.49% 정도 됩니다. 1.5% 정도 돼요. 자, 지금 몇 억이라 그래요? 70억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인구 증가율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자, 맨 위에부터 2000년에 60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1980년에 뭐예요? 40억, 1940년에 20억, 1850년에 10억이었어요. 자, 즉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이 트렌드에 맞아 떨어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끝나면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약 4,500년 전경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노아 가족 8명에서 70억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먼저 그래서 제가 진화론적인 거 가지고 해보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5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원래 250만 년 전이라고 진화론자는 얘기하지만 저는 많이 봐준 겁니다. 거기서 2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 인구 증가율을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인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의 300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0의 300승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공이 몇 개예요? 공이 300개. 지금을 70억을 100억이라고 치면 10의 10승이에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100만 년 전이라 그러면 당연히 10의 2700승이지.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70억을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간다고요? 하여간 이거는 안 잊어버려. 근데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지구 점이죠, 점, 제주도는. 지구 표면이 아니라 지구 구 안에다가, 이제 지구 구 안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으면은 몇 명이 들어가냐면 10의 22승밖에 안 들어가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자, 아직 멀었죠? 태양 안에 사람을 다 집어넣어도 10의 29승밖에 안 들어가요. 아직 멀었죠? 10의 300승. 자,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성 없어졌지만 있다고 치고 태양계 구, 아시겠어요? 태양계 구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못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의 39승밖에 안 들어가요. 자, 아직 멀었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우주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우주, 최소한의 우주에다가 목포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을 살게 해도 여러분 10의 100승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10의 300승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화론, 진화의 산물이라면,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구는 왜 70억밖에 안 될까요? 우리 왜 인구가 이렇게 조금일까요? 예? 아니, 우리 조상님들 해골, 무덤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소개할게요. 자, 이게 네이처지에 이 논문이 났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문은 중학교 이상은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이에요. 자, 이런 쉬운 논문이 네이처지에 났다는 건 너무 재밌는 거야. 웬만큼 검증받지 않으면 이게 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자, 인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람입니다. 자,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자, 줄어드는데 이 논문이 이제 논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밑에는 삼각형의 밑에는 현재고 과거로 가서 어떻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걸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노아까지가 그 첫 번째 조상 아시겠죠? 그 이전 사람 없는 거예요. 조상까지 가는데 169세대가 나오는데 아무리 길어도 3,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3,000년 이전에 이 논문에 써 있어요. 사람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BC 3,000년, 지금부터 3,000년이 아니라 BC 3,000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류는 모두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면 노아 홍수가 족보를 그대로 하면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약 BC 2400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거의 어땠어요? 거의 맞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홍수가 난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2400 플러스 600 해보세요. 뭐예요? 3000년. 여러분 이분 성경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 뜻은 뭐죠? 인류 역사도 성경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논문이 우리 교과서에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왜 안 실리죠? 이 재밌는 논문이? 뭐 때문에? 패러다임 때문에? 모든 과학자가 이거 읽은 게 아니니까. 교과서 편찬 위에 있는 사람도 이거 읽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오래되면 안 됩니다. 역사도 결국 우리도 뭐예요? 지금 인구를 보면서 과거를 보는데 증인 없이 볼 것이냐? 누구? 증인을 통해서 볼 것이냐?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딱 맞잖아요. 맞습니까? 인류 역사 오래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여태가 추세를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 다 맞죠?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 안 하면 안 돼요. 요 얘기가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우주의 기원 때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범죄에 가시던 물과 엉켜게 났어요. 범죄에서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죠. 홍수 심판입니다. 8명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바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로 혼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로 트신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누굴 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우린 누굴 잊어버렸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진짜 증언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사사기가 들어오자마자 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맞습니까? 요단강 건너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단 한 세대가 끝났더니 한 세대가 넘어갔어요. 그 세대 사람 바로 여호수아 시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죽었고 놀랍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잊어버리기 잘하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과연 3.1절 얼마나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떠해요? 잊어버리기 잘하는 존재.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잃어버리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떠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얘기예요. 바로 전하지 않으면 이건 성경에서 계속 써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되다가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 혼자 깨달아 알려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안에 중간 단계도 없고. 우린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화석은 지나서 발견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이 좋았고 범죄에서 가시는 말 엉엉히 해놨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렸고 8명이 났는데 또 불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트신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긴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가 문제예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처음이 좋았는지 네가 그분의 형상인지. 여러분 이때 흩어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흩어지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동쪽 끝에 가서 고조선 세운 거예요. 사만시대, 삼국시대
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 때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제 선교의 방법이 시작된 거예요. 고려시대 된 거예요. 회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조선시대 넘어온 거야.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 다 잊어버린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누가 오셨어요? 네,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감히 선교받은 거 아니에요. 네. 죽었던 조선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이순신 장군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제가 우리 특별히 창조과학 탐사할 때 유학생 탐사라는 게 있는데 유학생들 아는 탐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창조과학 탐사라면은 끝에 꼭 이 질문이 꼭 나와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꼭 그런 질문을 해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그럼 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애를 낳았는데 너가 예수님 안전한 거야. 그러면은 그 애들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겠죠. 그게 답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노아래니까요. 아세요? 우리도 창조자가 구원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조상들도 알았었던 조상이에요. 근데 어떡한 거예요? 또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애국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구원은 창조자가 나의 누구다? 나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이쪽의 애국자는 옆에 나라한테 왼수야. 이쪽의 애국자는 이쪽에도 원수. 너무 미운 사람이야. 우리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게 감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Only way. 방주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No.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땐 이미 모든 세상은 창조자며 구원자를 다 잊어버렸을 때 온 겁니다.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지만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원래 죽었었는데 이 생명 때문에 살게 됐다. 여러분, 원래 우리 죽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우리 선교해 주세요 기도했나요? 여러분, 제 간증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다 교회 다녔으니까. 저는 제가 제 일생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게 저에게 최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내 손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의 책이. 여러분, 우리 아버님 교회 어떻게 다니셨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다니셨어요. 교회 기억자도 모르셨는데 저희 어머니 만나가지고 교회 오셨어요. 자, 우리 그런 분들 많죠 여기?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전도받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성경책 받았냐면 저희 어머니는 고향에 평안부터 신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성함이 배진자 실자세요. 이름 이쁘죠? 배진실. 예? 그 진실아 이름을 누가 지으셨냐면 신우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외증주 할머님이 김반자 석자신데 김반석. 근데 그 옆에 있는 선천이 고향이세요. 여러분, 선천 아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온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김반석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누가 지으셨겠어요? 반석이 뭐예요 저한테? 선교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 김반석 할머니가 배진실 며느리를 드릴 때 믿음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바성 할머니 앞에 누가 계셨는지 아세요? 그 앞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손에 성경이 온 이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차에서 전화했어요. 한국에다가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제가 성경책 어떻게 받았죠? 내가 줬지. 근데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 배진실 할머니. 그럼 배진실 할머니는요? 우리 김바석 할머니는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 일찍 오셨다. 여러분 다 간증이 있어요. 얼떨결에 정말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야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얘 맨날 어디 가는 거야? 너 일요일마다 너 가는 따라가 보자. 친한 친구가 가다 보니까 교회야. 그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다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손에 뭐가 온 거예요? 성경이 온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구의 나이 한다음에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주무실 때 내일 새벽 예배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올 때까지 잘 때 다 성경을 끌어안고 자는 겁니다. 저는 끌어안고 자주 자요. 힘들면 끌어안고 이게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 예수님 깨달아서 안 거 아니에요. 다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자, 우리 되셨어요? 예전에 우리 창조와 탐사 와가지고 다 성경 끌어안고 자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끌어안고 자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요. 제가 끌어안는 사람 그랬더니 몇 명 안 들어. 왜? 성경책을 안 갖고 왔으니까. 그럼 너네 뭐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는 그냥 스마트폰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바이블 앱 잘했다 그랬어요. 성경책 집엔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 축복은 없어요. 우린 누굴 만났냐면 증인을 만났으니까, 그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믿음의 조상 주셔서 우리나라에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게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창조자의 나의 구원자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생각할 때 참으로 감격이고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도받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들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